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일 관련된 사설입니다. 문화일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국책연 논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정책 연구 책자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입각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데 유예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남북 통일은 4대 강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북의 체제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일 방안으로 일국 이체제, 연방제 등 다양한 구상들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정문이나 제4조의 자유민주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즉 자본주의 체제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체제를 말하자면 헌법상 체제는 제1조 1항 민주공화국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화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의미가 강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그런 의미로 당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헌법 119조 1항의 자유민주 시장경제와 2항의 분배, 규제와 조정이라는 사민주의적 성격을 사실 가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라고는 또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야 1948년 재헌의회 헌법에는 가스, 전기, 수도, 운수, 금융, 보험 등은 국공유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하에서 헌법이 개정돼 나가는 과정에서 삭제돼 버렸죠. 오히려 초기에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구 보수 세력들이 국부라고 칭송하는 이승만 국회의장 시절에 만든 재헌의회 헌법에서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더 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유민주 기본질서라고 하는 말이 헌법이나 헌법 전문이나 제4조에 있는 그 표현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 체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자리 걸고 바른 말하는 공직자 단 한 명 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사권자의 비위만 맞추면서 다만 몇 달이라도 자리를 연명하려는 사람들만 덕실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죠. 아마도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한데 하위직의 경우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규정을 넘어서는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복지부동으로 보이기 쉬울 것입니다. 올바른 소리를 낼 경우 기밀 누설이니 하면서 법적 제재도 가해지는 그런 관계로 공무원 스스로 한계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 보복이 국산 안선 대기업 탓이라니 너무 무지하다. 중앙일보는 ARF에서 한일 갈등 풀 외교 총력전 펼쳐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경화 고노회담 반드시 이뤄내고 한국 정부 역할 담은 새 해법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매일경신문은 여야 대일 비상협력기구 공안 성토보다 실질적 해법 제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무조건 부품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납품 단가,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거나 그 기술 개발을 박탈하는 데 대한 그런 지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외교 총력전 역시 상대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상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상태로 보면 예약한 비상협력기구에서 해법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기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안보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ARF의 한밀 북중러 도발 엄두 못 낼 안보 협력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라는 것인데 이는 한반도 긴장 조성과 전쟁 분위기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WTO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WTO 위기, 패권국발, 무역질서 흔들기 대비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경신문은 한국농업 더는 피할 곳 없다 보여주는 WTO 개도국 졸업론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WTO 위기가 아니라 세계 자본의 위기입니다. 세계 자본주의는 위기 국면마다 이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실패한 채 새로운 기구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 농업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효과는 묻지마, 곳간만 허무는 푼돈 포퓰리즘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농민수당 살포 경쟁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복지 퍼주기 지자체 재정 건전성 책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복지를 푼돈이니 퍼주기니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자들의 배를 채우려는 이기주의와 자본의 이윤극대를 위한 천박한 논리일 뿐입니다. 성장은 최종적으로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분배 없는 생산이나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파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 판국에 현대차 노조 또 돈 더 달라 파업 추진한다 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자본의 경우 주주배당과 경영진 고액 연봉을 챙겨갑니다. 노동자들은 매년 임금 협상으로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를 가져갑니다. 일종의 거래 관계입니다. 가격, 임금 결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게 파업입니다. 전쟁 중에도 노사 간 이해 불이치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은 파업에 와서 했습니다. 이 판국에 주주들은 배당을 멈추고 경영진들은 연봉을 반납이라도 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네요. 스포츠 스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호날두 유벤투스에게서 해명과 사과 받아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고 40만 원대 입장료를 기꺼이 낸 6만여 관중들의 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물든 세계 스포츠 시장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신화된 스타들에게 주어지는 천문학적 연봉과 광고력 그리고 이번 같은 특별 수입은 모두 노동자 서민들의 주민의를 약탈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국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진통 끝 열린 임시국회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로 임하라. 문화일보는 안보 경제 복합 위기 심화 사흘 국회는 국민 우롱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나 현재 국회 수준으로 볼 때 안보든 경제든 대안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보 위기나 일본의 경제 보복 국면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거나 내년 총선 승리에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공공기관 그들만의 정규직 지원한 청년들은 어떻게 볼까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1,500명이 집단해고된 것을 보면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규직화된 것을 두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반감을 가지도록 선동하는 게 옳은 것인지 묻고 싶네요.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정규직 고용을 유도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북단체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보수로 위장해 소포테러를 자행한 친북단체의 본색이라면서 이게 비판하고 있는데 대학생 진보연합 측은 범행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안 세력의 사기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더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